마음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으시나요? 혹시 그 대답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 상담사 대신 AI 챗봇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무려 43.75%,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AI 챗봇을 찾는다고 해요. 이건 뭐 가까운 친구나 가족, 심지어 전문 의사보다도 높은 수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아니, 근데 왜 하필 기계일까요? 보통 생각하면, 비용이 싸니까 아니면 24시간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이유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바로 여기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AI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놀랍게도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35%가 남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했을 때 판단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AI를 찾는다고 답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나 대기 시간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이 감정적인 격이 훨씬 더 큰 이유였던 겁니다. 35.25%.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편리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자, 그럼 이 현상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왜 우리가 AI를 판단하지 않는 거울처럼 여기게 됐는지 그 심리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을 어떤 필터나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는 태도를 말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딱 보여주거든요. 인간 상담사는 물론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짓는 미세한 표정이나 말투 같은 걸로 상대를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AI는요, 그런 판단의 여지가 아예 없는 완벽하게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AI는 가치 중립적인 거울이다. 사람들은 이 거울 앞에서라면 아무리 부끄럽고 힘든 이야기라도 솔직하게 다 꺼내놓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거울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파트로 넘어가서 이 기계가 보여주는 공감의 다른 얼굴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AI랑 대화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분명 위로는 해지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좀 핀트가 안 맞고 핵심을 비껴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과연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요,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1.2%의 사용자가 AI한테서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5명 중에 2명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사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계 같은 전문기관들은 이미 AI 챗봇이 취약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실제 연구에서도 윤리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견됐어요. 심지어는 AI의 조언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죠. 전문가들은 AI가 보여주는 이런 공감을 기만적 공감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AI에게 위로받고 이해받았다고 느끼지만 사실 AI는 우리 감정을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상황에선 이런 말을 하는 게 가장 그럴듯하다는 통계적 확률에 따라 단어들을 조합했을 뿐이라는 거죠. 진짜 위험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어떤 비판도 판단도 없는 이 안전한 공간에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정작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마주해야 하는 여러 갈등이나 비판을 견뎌내고 해결하는 힘이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I는 그냥 위험하기만 한 도구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마지막 파트에서는 AI의 역할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이야기가 확 뒤집힙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보세요. 무려 64%가 넘는 사용자들이 AI 챗봇 덕분에 정신건강이 실제로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 때문에
AI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있어요. AI가 상담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첫 번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AI랑 대화하면서 내 문제에 대한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먼저 좀 덜어내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내서 진짜 전문가, 즉 인간 상담사를 찾아가도록 돕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역할에 아주 딱 맞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심리적 응급처치, 영어로는 Psychological First Aid입니다. 우리가 몸을 다쳤을 때 바로 수술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를 하죠. 그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주는 응급처치 도구로 AI를 보자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접근성에 있는 겁니다. AI 상담의 최종 목표는 인간 상담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인간적인 도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AI는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진짜 사람과 연결되는 걸 막아버리는 자물쇠일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 각자가 이 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